안녕하세요. 비트고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박스권 매매 기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2010년 주식시장에서 트레이딩을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그렇듯 저도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매일 오전 일찍 일어나서 장전 시장 체크, 시장이 끝난 후에는 차트 분석에 몰두했습니다. 주말에도 다음 주 시장 전망을 찾아보곤 했죠. 하지만 3년간 제 계좌는 마이너스 상태였고 특히 저의 가족들이 그만하라고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재능이 없는 거 아닐까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던 시절에 저는 어떻게 매매를 해왔을까요? 우선 저는 차트 패턴을 수십 개 이상 외웠습니다. 상승 패턴, 고점 패턴, 피보나치, 엘리엇 파동, 하모닉 패턴 이론까지 수도 없이 다양합니다. 당시 제 HTS 계정을 보시면 3가지 보조 지표를 동시에 띄운 차트가 10개 이상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주말에 술 한잔하러 갈 때 저는 파동을 공부했고 가족들과 식사를 하는 와중에도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아는 것도 많아지고 한때 수익도 봤지만 결국은 더 크게 잃고 고생을 했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 고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우연히 한 투자 세미나에서 전업 트레이더분을 만나게 됐고 그분이 저의 세팅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트가 너무 복잡하다. 저는 과거에 항상 매매를 하기 전에 매매 근거가 최소 3가지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이상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완벽에 가까운 타점이 나오길 바랬어요. 그런데 그때 그분이 하시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뭐라고 하셨냐? 한 달에 한 번은 매매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생각해보니까 타점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치거나 마음이 급해지니까 원칙에 어긋난 조급한 매매를 하고 결국엔 돈을 잃게 됩니다. 그때 그가 저에게 주었던 교훈이 무엇일까요? 바로 단순하게 매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실력자들은 단순한 전략을 세우고 그 기준만큼은 절대로 어기지 않고 매매한다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 확신이 있어야만 돈을 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과감하게 보조지표를 많이 줄였고요. 패턴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안전벨트 없이 운전하는 기분이었는데 계속 차트를 보다 보니까 놀랍게도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때 발견한 딱 한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은 정말 아주 단순하지만 많은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말이 될까 우연 아닐까 싶어서 한참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네, 가능합니다. 제가 발견한 그 패턴은 바로 전일의 고가와 저가입니다. 이 단 2개의 선이 만드는 박스권 안에서 시장의 모든 심리가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활용하면은 세력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구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확한 진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박스권 매매 전략과 이 전략의 실전 매매 사례를 완전히 공개하겠습니다.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오는지, 손절가는 어디에 두고 목표가는 어디에 설정하는지까지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매매 전략은 보조지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매매법은 주식, 코인, 선물, 현물, 금이랑 외환 시장까지 모두 적용 가능하고요. 초보자들도 따라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단순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투자 고수들의 노하우가 담긴 전자책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댓글을 확인해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일의 저가와 고가 단 2개의 선이 만들어낸 박스에는 다양한 시장 심리가 담겨 있습니다. 매매하시면서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이제 오른다 싶어서 매수를 했는데 바로 하락해버리고 더 떨어진다 싶어서 여기서 매도를 했더니 바로 반등하죠. 마치 시장이 나를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듯한 정말 내 뒤에 CCTV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기분이죠. 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박스를 발견하고 나서 원인을 알게 됐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박스의 상단, 즉 전일의 고가는 매수세가 힘을 잃은 지점입니다. 따라서 이곳에는 시장 조성자인 세력의 매도 물량이 대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돌파할 때 그 순식간에 큰 수익이 발생하는 맛을 잊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폭등을 바라면서 대부분 매수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세력은 물량을 던집니다. 반면에 박스권 하단, 즉 전일의 저가는 어떨까요? 이곳은 매도세가 약해진 지점입니다. 따라서 시장 조성자인 세력의 매수 물량이 대기할 확률이 매우 높죠. 그런데 100%는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거든요. 이처럼 저점을 만들고 급락시키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여기서 더 떨어질까봐 공포감에 매도를 합니다. 이 순간 세력은 물량을 담아서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5가지 꼭 지켜야 할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매매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박스권 상단에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박스권 하단에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박스권 중심 구간에선 아예 매매를 안 합니다. 그리고 장 초반 30분과 장 마감 전 30분에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킵니다. 특히 하루가 새로 시작되고 초반 30분간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대는 가격이 방향성을 잡지 못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이때 잘못 진입하면 손해 입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지키고 제 트레이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일관성이 생겼는데요. 예를 들어 첫 달에 200% 벌었다가 다음 달에 150% 까먹고 추가 입금하는 등 돈을 계속해서 잃는 이런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향 그래프처럼 매달 꾸준히 수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언제 포지션에 진입해야 될까요? 가격이 박스권 상단이나 하단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여기 예시를 보시죠. 거래가 시작되면 가격은 박스권 경계선 중 하나로 자석처럼 끌리는 경향이 나옵니다. 전일 고가인 상단이나 저가인 하단이겠죠. 이 차트에서는 시장이 열리고 바로 박스권 상단으로 향하네요. 제가 초보자 시절에는 이런 구간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돌파하는구나, 고점 경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망설임 없이 매수에 진입했다가 당한 적이 많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이 밑으로 바로 떨어지죠. 손절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이렇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손실이 납니다. 그리고 내가 도대체 왜 당했는지 이해하지 못하죠. 분명 모멘텀도 있었고 완벽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결정적인 정보는 박스권 상단, 전일 고가는 매수세가 약해진 구간이란 것이었습니다. 즉 완전히 돌파해서 구간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결국 가격은 박스권 내에서 횡보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반면에 박스 하단은 어떨까요? 매도세가 떨어진 지점이며 세력의 매수 물량이 대기합니다. 하지만 개인들은 여기서 더 떨어질까봐 공포에 매도하죠. 그 순간의 세력은 물량을 담습니다. 실제로 흐름을 살펴볼게요.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가격을 관리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본능과 반대로 해야 합니다. 세력이랑 똑같이 박스 하단에서 매수하고 박스 상단에 매도해야 하죠. 그리고 이 박스권 중심 구간, 여기서는 반드시 매매를 피해야 합니다. 특히나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초반 30분간은 정말 극물입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매수자와 매도자의 균형을 찾기 위해서 불규칙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예측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반등을 시작해서 상단 근처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시면 다시 한번 박스 하단을 내려왔습니다. 왜 다시 내려왔을까요? 이때 가격을 멀쩡히 반전시켰죠. 이때 고점에서부터 물린 개인 투자자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버틴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개미 투자자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추가 매수까지 했는데 이처럼 하락하면 정말로 버티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흐름을 보시면은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저가를 갱신하죠. 이렇게 남은 물량까지 쥐어짜고 어떻게 움직일까요? 박스권 상단으로 가격이 치솟습니다. 보시면 상단을 치솟고 돌파까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세력이 물량을 모아갈 때 만드는 가격 움직임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전일 고가와 저가를 박스권으로 그려서 범위를 찾고 가격이 하단까지 떨어질 때는 여기서 매수 관점을 보라는 거고 상단까지 올라갔을 때는 매도 관점을 보라는 겁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분명히 투자를 처음에 배울 때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떨어지는 칼을 잡지 마라 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떻게 잡냐 이에 대해서 한참 고민을 했었는데 떨어지는 칼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고요. 알고 보니까 추세가 반전되는 구체적인 캔들 패턴과 신호를 기다려서 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패턴과 신호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겠죠? 자, 3가지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캔들의 반전 신호 조건입니다. 먼저 매수 롱 포지션에서는 상승장악형, 매도 숏 포지션에서는 하락장악형 캔들을 확인해야 하고요. 두 번째, 매수 롱 포지션에서는 망치형 캔들, 매도 숏 포지션에서는 영망치형 캔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매수 롱 포지션에서는 3연속 양봉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매도 롱 포지션에서는 3연속 음봉이 나오는지 체크합니다. 이는 추세의 연속성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 3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하지 않아도 되고요. 최소 2가지 이상 만족 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박스권 하단이란 말이죠. 이 하단을 이탈하고 나서 상승 반전 근거를 어떻게 찾냐? 우선 상승 장악형 캔들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 상승 장악형 아니죠. 이후에 떨어지고 상승 장악형 캔들 여기 나왔지만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이쪽에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왔죠. 그리고 조건에 살짝 만족하지 못하지만 아래 꼬리가 달린 망치형 캔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차트의 흐름을 조금만 더 살펴보시면요. 양봉이 3개 연속으로 나왔네요. 3연속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 캔들이 바로 매수 포지션 진입 자리가 되는 겁니다. 방금 조건대로라면 1번과 3번에 해당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캔들에서 매수 포지션 진입하고 손절은 최저점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어디로 설정하느냐? 1차 목표가는 박스권의 중심에 두면 되고 2차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에 두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정확히 중심, 정확히 상단에 두면 가격이 터치하지 않고 움직일 확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캔들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전 상단이 요쯤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융통성 있게 익절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흐름을 살펴보시면 바로 이렇게 위로 반등하는 모습이죠. 자, 1차 수익이고 2차 목표가까지 익절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상단의 저항과 하단의 지지를 보고 우리는 두 가지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상단 구간의 경우 저항 물량이 소화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포지션에 진입을 하는데 또 한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이곳은 추가 매수세가 나오지 않는구나 라는 점을 인식해야 되죠. 단순히 저항을 받고 있다가 아니라 매수할 세력이 남아있지 않다는 시장의 한계를 읽어내야만이 불필요한 움직임에 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단 라인은 어떨까요? 첫 번째는 저점 바닥이 점차적으로 약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더 이상 매도세가 나오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참 흥미로운 것이 인간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작 상단 구간에 왔을 때는 저항이 소화되고 급등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바닥에 오게 되면 오히려 이제 매도세가 끝났으니까 급등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항상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실제 차트로 예시를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매매법은 어느 시간대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15분 봉을 쓰셔도 되고요, 1시간 봉을 쓰셔도 되고 1봉을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코인 시장은 24시간 열려 있기 때문에 가장 돈이 많이 몰리는 뉴욕 시장의 기준, 뉴욕 시간대의 00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고, 국내 시장이면은 오전 9시가 기준이겠죠. 트레이딩뷰 우측 하단을 보시면은 시간 탭이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하셔서 4시간 마이너스가 뉴욕 시간인데 여기 찾아서 클릭해주면 되겠죠. 지금부터 비트코인 15분 봉으로 매수 포지션 예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에 저점과 고점을 박스로 그렸습니다. 현재 차트는 박스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흐름을 관찰해야겠죠. 자석처럼 박스권의 상단이나 하단 쪽으로 가격이 끌려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 흐름을 살펴보시면 가격이 밑으로 내려가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신호가 나왔죠. 바로 망치형 캔들입니다. 캔들의 아랫꼬리가 아주 길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떨어졌는데 이 매도세를 모두 이겨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래량도 아주 높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매도 물량을 모두 잡아먹고 매집한 세력의 의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매수는 이 조건을 만족한 양봉의 고가를 종가 기준으로 넘는 캔들이 나올 때 진행합니다. 그래서 흐름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여기 양봉 캔들이 앞전 캔들의 종가를 넘었네요. 따라서 여기서 매수에 진입합니다. 손절은 저점에 두되 박스권 하단 구간이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세력이 의도적으로 손절을 유도하고 공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점보다는 조금 더 넉넉하게 손절가를 두고 1차 목표가는 박스권의 중심에 두고 2차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 근처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1차 구간 도달하고 2차 상단 구간까지 모두 수익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가격이 박스권 상단에 왔죠. 이때는 매도 포지션, 숏 포지션을 봐야 합니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하락 반전 신호가 나왔죠. 그리고 한 개의 신호가 더 나와야 하니까 흐름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윗꼬리가 길게 달린 영망치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윗꼬리가 길다는 것은 가격을 올린 매수세가 더 이상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매도세에 밀렸다는 뜻입니다. 아주 의미가 크죠.
따라서 영망치형 양봉 캔들의 저가를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는 캔들이 나오면 그때 매도 포지션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흐름을 보시면 이탈되는 음봉 캔들이 나타나죠. 여기에 진입하면 됩니다. 손절가는 전 고점에 설정합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박스 중앙, 2차 목표가는 박스 하단에 두면 되겠죠. 그리고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니까 가격이 다시 반등해서 이번에는 손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죠. 하락 반전 패턴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다시 진입해야 되겠죠. 하락 장악형 음봉은 나타났지만 아직 윗꼬리가 긴 영망치형 캔들도 안 보이고 3연속 음봉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더 이어서 흐름을 보겠습니다. 계속 흐름을 보니까 여기서 영망치형 캔들이 나왔어요. 윗꼬리가 몸통만큼 길고 거래량도 증가했기 때문에 분명 강한 매도세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간이 23시 15분이에요. 앞서 장 초반 30분, 장 시작 30분 전후에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진입을 보류하고 흐름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로 넘어왔죠. 그리고 박스권을 이 전일의 고점과 저점으로 보시는 것처럼 새롭게 갱신했습니다. 흐름을 더 살펴보시면 장 초반에 바로 상승이 나와서 고점을 넘어가죠. 이때 숏 포지션 베팅했으면은 손절이 나왔을 겁니다. 변동성이 이만큼 크단 걸 알 수 있고요. 이후에 하락 반전을 찾아야 하는데요. 차트를 조금 더 돌려보겠습니다. 특별히 윗꼬리형 영망치 캔들은 안 나오는데 두 가지 패턴이 나오죠. 첫 번째, 하락 장악형 캔들이 나왔고요. 두 번째, 3연속 음봉이 발생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앞선 양봉을 장악했고 3연속 음봉 캔들이 나옵니다. 이는 추세의 연속성을 의미하며 계속 방향이 유지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음봉 캔들을 기준으로 매도 포지션에 들어가고요. 손절가는 전고점에 두면 되겠죠. 그리고 1차 목표가는 마찬가지로 박스권 중심, 2차 목표가는 하단에 두면 되겠습니다. 그럼 흐름을 살펴보죠. 차트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1차 목표가는 도달했고요. 그 다음에 흐름을 조금 더 보시면 2차 목표가까지 아래쪽까지 내려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박스권 아래쪽이니까 다시 한번 매수 포지션을 잡아야겠네요. 캔들을 보니까 먼저 아랫꼬리가 길게 달린 망치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캔들의 고가를 넘지 못하고 강한 장대 음봉이 발생했죠. 이게 바로 개미들을 공포에 넣어서 매도를 유발하는 세력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후에 반전 흐름이 나오는지 관찰해야 되겠죠. 그래서 흐름을 보시면은 3연속 양봉 캔들이 나오네요. 그렇다면 마지막 양봉 캔들의 종가를 기준으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고요. 손절폭이 다소 깊기 때문에 손절은 이전 캔들의 저점에 둡니다. 그리고 매수가가 원래는 자주 하지 않는데 박스권 중심 근처에서 진입되는 타점이기 때문에 상단에 목표가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워낙 강력한 반전 신호가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중심에서 지금 매매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처음 배우시는 초보자분들의 경우에는 중심이다, 애매하다 하면 매매하지 않으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자, 그래서 이후에 흐름을 살펴보시면 캔들의 반등이 크게 나오죠. 자, 차트가 반등해서 상단 구간까지 올라오고 수익이 발생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총 4번의 매매 사례에서 롱 매수 포지션 2번 수익, 그리고 숏 매도 포지션에 1번 수익으로 총 3번 익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절은 짧게 끊어냈기 때문에 수익으로 만회가 충분히 가능하죠. 이번엔 1시간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고점과 저점을 이어서 박스권을 그렸고요. 장 초반엔 박스권 중심에 있기 때문에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 흐름을 보면 하단을 이탈하는 모습이네요. 자, 여기서 살펴보시면 아랫꼬리가 달리는 반전형 캔들이 보이지만 몸통이 작은 도지형 캔들입니다. 도지형 캔들은 매수세와 매도세가 팽팽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 포지션에 진입할 근거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흐름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중요한 신호가 나오죠. 바로 아랫꼬리가 달린 망치형 캔들이 나옵니다. 망치형 캔들은 음봉이냐 양봉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몸통만큼 아랫꼬리가 길게 달렸다는 것은 그만큼 강하게 밀려 내려왔던 매도세를 모두 이겨내고 상승으로 전환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거래량이 아주 많이 늘었죠. 이 구간에서 수많은 손절,
혹은 매도 물량이 있었을 것이고 이것을 세력이 받아먹었을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죠. 이제 이 음봉의 고가를 돌파하는 캔들이 나올 때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면 되고, 여기서 나왔죠. 해당 양봉의 종가를 기준으로 매수에 진입합니다. 그러면 손절을 어디다 둘까요? 손절은 저가 근처에 두시고 1차 목표가는 박스권의 중심부에 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 이렇게 두고 매매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보시면 보시다시피 바로 가격이 크게 상승하죠.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때 시간이 딱 23시 정도 되는데요. 이제 하루가 지나가죠. 그래서 진행을 조금 더 시켰고 새로운 하루가 됐으니까 박스권을 전날 기준으로 이렇게 새롭게 그려주고요. 00시가 넘은 이후에 박스권 고점에서 차트가 계속 횡보를 하다가 아주 중요한 신호가 나왔습니다. 비록 양봉이지만 윗꼬리가 길게 달린 영망치형 캔들, 강한 매수세가 저항에 막혔다는 강한 반전 신호고요. 이어서 이 양봉을 모두 덮는 하락 장악형 음봉이 나왔습니다. 직전 매수세가 모두 매도 물량에 잠식됐다는 뜻이죠. 아주 강한 신호기 때문에 이 음봉의 종가를 기준으로 매도 숏 포지션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손절은 고점보다 약간 위쪽에 두고 목표가는 동일하게 박스권의 중심부와 하단에 둡니다. 그리고 흐름을 그대로 볼게요. 이제 흐름을 살펴볼게요. 하락이 나왔는데 일단 중심부까지는 무난하게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신호가 나왔는데요. 아랫꼬리가 길게 달린 망치형 캔들이 나왔죠. 강한 상승 신호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금 애매합니다. 이후에 도지 캔들까지 나왔다는 것은 매수세와 매도세가 팽팽히 싸운다는 뜻이기 때문에 매도세가 약해지고 반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캔들을 몇 개 더 봐야 할 것 같은데, 다음 보시면 바로 상승장악형 양봉이 출현하죠. 이건 상승의 신호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마침 또 이때 시간이 23시입니다. 장이 거의 마감될 무렵이기 때문에 이 해당 구간에서 모두 익절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해당 캔들 자리에서 진입해서 1차 구간에서 수익이 발생했네요. 이번엔 짧게 5분봉 캔들로 보겠습니다. 전일 저점과 고점을 박스권으로 그려두었고요. 장 초반에는 중심부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조금 더 살펴봐야 하는데요. 흐름을 쭉 살펴보시면 한참 진행되거든요. 박스권의 하단을 진입하는 모습이죠. 여기서 패턴을 찾습니다. 거리가 있어서 선을 표시해 두었고요. 이때부터 상승 반전 패턴을 찾으면 되겠죠. 의미 있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아랫꼬리가 긴 망치형 캔들이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 근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봐야 합니다. 흐름을 보다 보니 앞선 음봉을 장악하는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왔죠. 그래서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캔들의 종가를 기준으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고, 손절은 저점보다 살짝 아래, 그리고 1차는 중심, 2차는 상단에 두면 됩니다. 그대로 적용을 하고 차트 흐름을 적용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계속 올라오죠. 좀 더 보겠습니다. 천천히 올라와서 일단 1차 목표가에는 도달을 했어요. 계속해서 흐름을 살펴보시면 마지막까지 반등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 마감 무렵 30분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포지션을 정리하면 되겠죠. 매수 구간보다는 수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다음날로 넘겨서 새로운 박스를 또 봐야 합니다. 다음날로 넘어온 상태고요. 새롭게 박스를 그었습니다. 장초반 아직 중심부에 있고 방향성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매매하면 안 됩니다. 조금 더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오죠. 여기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직까지 뚜렷한 신호는 안 나옵니다. 분명히 하락장악형 음봉은 나오지만 윗꼬리가 충분히 긴 것도 아니고 3연속 음봉 캔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 더 흐름을 살펴볼게요. 보시면 여기서 이제 제대로 된 신호가 나오네요. 음봉 캔들이 3개 연속 진행되는 구간이 나타났죠. 여기입니다. 여기에 종가를 기준으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손절은 고가 부근에 두고 1차는 중심가, 2차는 저가에 두면 되겠죠. 이제 흐름을 돌려봅니다. 가격이 떨어지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내려왔죠. 하단까지 거의 내려왔습니다. 1차 목표가 도달, 2차 목표가는
하단 근처지만 끝까지는 못 내려온 모습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맨 끝에 두면은 닿지 않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이때는 다시 한번 상승 반전 신호가 나오게 되면 수상하다 생각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승 반전 신호가 나오느냐, 일단은 앞선 음봉을 장악하는 상승 장악형 양봉이 나와요. 이때 정리를 해도 괜찮고 이후에 진행의 상황을 보면서 결정해도 괜찮습니다. 3연속 양봉까지 떴죠. 자, 여기는 매수 포지션 진입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매도 포지션을 잡고 끌고 왔다 하면 이 상승 반전 패턴이 나왔을 때 기존 포지션을 정리하고 스위칭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바로 매수 포지션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손절가를 다시 정해야겠죠. 손절가는 여기 저가에 두면 되는데 하단 라인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두고, 익절가는 1차 절반, 2차 상단 부근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진행을 해볼게요. 자, 결국에는 밑으로 떨어집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죠. 버티고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인데, 자, 점차적으로 가격이 올라와서 일단 1차 중심부까지는 올라오는 흐름이고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자, 결국은 세력이 이 하단을 계속 치면서 공포감의 투매를 유발하고 가격 관리를 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모습이고, 자, 여기서 하락 반전 캔들이 포착될 때 매도를 했어야 되죠. 보시면 어떤 캔들의 모양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하락 장악형 음봉이고요. 두 번째 3연속 음봉 캔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할 수 있네요. 자, 결과적으로는 맨 위쪽을 먹지 못하고 여기서 다시 매도를 하게 된다면 결국 중심부 근처에서 전량 매도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조금 아쉽지만 원칙대로 매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흐름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결국에 하단 자리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의미 있는 신호가 나왔는데, 첫 번째 아래 꼬리가 긴 음봉 캔들, 망치형이죠. 두 번째 상승 장악형 양봉까지 떴네요. 이 구간에서 시도를 해볼 수 있겠죠. 매수 포지션 종가 기준 진입하고 박스권 하단을 손절로 두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흐름을 살펴볼게요. 자, 어떻게 되냐면 결국 손절이 되네요. 자, 이렇게 되면 손절을 짧게 하고 다시 회복할 때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지금은 하단 박스권 범위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진입할 수 없어요. 자, 보시면 다시 원래 구간으로 돌아오면서 동시에 상승 장악형이 보이고 양봉도 3개 연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리에서 진입이 가능해 보이고 다시 저점에 손절을 두고 진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후에 흐름을 쭉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결국에는 가격이 크게 올라가죠. 모두 2차 목표가까지 달성되면서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기준가를 잡아서 상하단을 만들어주고 그 박스권 안에서 매매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여러분들 2번에서 3번만 뚜렷한 조건을 잡아서 매매하면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만들어 갈 수 있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매매 이외에도 장대항봉의 기준봉 발생 이후에 종가 부근에서 눌림목을 통한 매매, 주식에서 특히 잘 통하는 매매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구름대 추세를 기반으로 판단해서 매도, 매수, 또 매도, 매수, 신호대로 따라하면 되는 매매 등 다양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코인을 투자하시는 고수 가족 여러분들뿐 아니라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까지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관점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영상으로 다루기를 원하시는 지표나 관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의견도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마지막으로 100억 투자 고수들의 비법이 담긴 전자책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확인하고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비트고수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